처음에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루에 30, 40 팔던 그런 매장이 그래도 630까지 630이요? 올렸으니까 와, 630이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 되시나요? 예. 사장님 어디 갔다 오세요? 아니 어제 저 재료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장을 좀 보고 왔습니다. 아, 오토바이 타고 장 보러 가시는 거예요? 뭐 급하니까 차보다는 또 이동성이 빠르니까 금방 후딱 지금 다녀오는 길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사장님 옷 갈아입으셨네요. 예, 금방 갈아입고 빨리 좀 업무 복귀해야죠. 사장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천년의 도시 경주에서 효운옥을 운영하고 있는 신우철입니다. 사장님 창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작년 여름에 준비했으니까 한 지금 7개월 차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과거로 돌아가면 부동산 사실 관심이 많았었어요. 개발이나 뭐 상가나 뭐 이런 상권 분석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서 부동산 일을 쭉 하고 있다가 아, 공인중개사.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운영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우연찮게 서울에서 밥을 먹다가 이거 경주에 가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100% 전수를 받고 이렇게 경주에 내려오게 됐죠. 사장님 네. 처음 시작하실 때 네네. 어떤 점이 좀 힘드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 창업자들이 그렇죠. 이게 자금이 가장 힘들었어요. 자금을 마련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이 같은 상품이 있더라도 얼마나 이게 고객들이 더 만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 맛집, 제가 거기서 배웠던 그 맛집도 맛집이지만 다양한 곳에 가서 먹어보고 느껴보고 좀 더 이거를 고객이 더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만들까, 그게 가장 고민이었고 가장 힘든 준비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이것들도 다 사장님이 직접 구매하신 거예요? 저희 지금 경주잖아요. 전라도, 강주도 5번 갔었고요. 대구도 8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가 네네. 경주잖아요. 네네. 여기에 창업하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지인을 통해서 경주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 도시라는 데가 되게 좋았고 어떻게 보면 창업의 새로운 상권이라 그러죠. 이 경주를 이제 전국으로 보면 경주 상권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관광지가 주는 많은 수요들, 물론 코로나 때 엄청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결론은 여행에 대한 욕구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국내 여행도 있고 해외 여행도 있고 한데 경주, 황리단길, 뭐 보문단지, 불국사, 석굴암 모르는 분이 아마 전국에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하고 가장 오기 편한 곳이 또 경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주에서 뭔가 하나 고객들한테 맛있는 걸 대접할 수 있는 그걸 찾으면 창업에 좀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경주를 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약간 이제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이 들어간 건가요? 그것도 없진 않죠.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어요. 건물을 질 데가 없는 거예요. 공급은 한정적인데 나름 수요는 계속 일정해지기 때문에 수요도 많은데 공급이 많으면 또이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다시피 새로운 건물을 질 곳이라든가 빌딩이 올라온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없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있는 공급량으로 넘치는 수요량을 좀 잡으면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창업하셔서 네네. 경주가 우리나라의 최대 관광지 중 하나잖아요. 지방에서는 1등이죠. 이 관광지 상권에 네네. 장단점이 따로 있나요? 너무 극명하게 있어요. 단골 개념이 사실은 없죠. 되게 불특정 다수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 가장 포인트는 인터넷에 이 전화기를 열었을 때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가게라는 거를 조금 시간이 지나고 안 거예요. 맛이 있고 비주얼이 좋고 하면은 다 올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 안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는 오픈할 때 8월달 날씨 좋잖아요, 여름에. 그쵸. 하루에 30 파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30을 파니 정말 눈물도 나고 왜 이거를 했을까? 나의 판단이 다 안 맞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창업자들은 차례만 놓으면 되는 줄 알고 다 해요. 내가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화요일날 저희가 휴무거든요. 거짓말 아니고 저번 달에 화요일 3주 동안 쉬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KTX를 타고 강의도 들으러 갔다 왔어요. 서울 강남에.
결론은 완벽한 창업자가 없어요. 공부하기 천지죠. 마케팅, 품질 관리, 인력 관리, 많은 이 종합 예술인데 창업만 덩그라니 그냥 해놓으면은 장사 될 줄 아는 거 다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고 유튜브 보고 쉬는 시간에 어디 놀러 다닐 시간도 사실은 없죠. 창업자분들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지만이 그래도 살아남기 힘든 곳이 아닌가. 특히나 이 관광지는 주거단지와 다르게 정말 치열해요. 특히 광고 관련해서는 쩐의 전쟁입니다. 네, 지금 먼저 세팅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 시그니처 메뉴거든요. 뼈가 산처럼 쌓였다 해서 뼈 플러스 에베레스트 합쳐서 뼈베레스트. 10팀 중에 오시면 거의 7, 8팀이 뼈베레스트를 드세요. 그렇다 보니까 직접 와서 준비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손님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야채하고 고기 정도는 직접 바로 끓여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고기를 이렇게 미리 삶아두시는 거예요? 그럼요. 푹 삶은 거예요. 뭐 거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정말 저희가 정성 들여 삶아놓은 고기를 바로 이제 사진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사진각. 예, 사진각이 사진각. 되게 중요한가 봐요. 너무 중요하죠. 항상 저희는 뭐 유튜브하고 이런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부 아닌 공부를 하는데 네. 정말 유명한 스시집 사장님이 일본어로 얘기하는 게 비주얼이 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에 사실 좀 감명을 받았죠. 그래서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게 정말 비주얼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이 시그니처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비주얼이 나타나지 않으면 고객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예,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네요. 그렇죠. 이걸 보고 뭐지 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닭발 하나 꼽아서 제가 아침부터 찾아주시네요. 감사할 따름이죠. 저희 매장 모토가 저희 집에 이 발길을 들여두는 순간 그냥 귀한 손님입니다. 간택을 당한 거잖아요. 그냥 귀한 손님 어떻게 해야 돼? 귀하게. 사장님, 예. 매장이 그래도 되게 크네요. 좀 무리했어요. 그렇게 커 보여도 전용은 한 60평 정도 됩니다. 60평이요? 예, 60평 되고 여기 창업하실 때는 비용이 한 얼마 됐어요? 점포비 제외하고 한 1억 한 2천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점포비를 제외하고. 월세가 어떻게 돼요? 월세는 월 500 정도 월 500 이요? 돼요. 네네. 와. 지방에서 500이면 나름 낮은 월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월세와 인건비와 이 많은 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매출을 올릴 수밖에 없다. 사장님, 네. 여기 인건비가 어떻게 되세요? 인건비는 저를 제외하고 4분 있으니까 1200 매출에 20%를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내려면 좀 그래도 많이 어느 정도 팔아야 매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 팔았잖아요, 하루에. 진짜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시작했고 매출을 높여야 되겠고 내 직원들한테 급여를 정확한 날짜에 줘야 되겠고 또 건물주한테 월세도 정확하게 줘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도 하루에 30, 40 팔던 그런 매장이 어느 순간 100, 200, 300 팔고 2월 달에 그래도 우리가 매출 기록을 세웠던 거는 그래도 630까지 630 이요? 올렸으니까 와, 630이네요. 근데 건수가 66건밖에 안 된다는 거는 객단가가 또 높다는 게 되게 장점이에요. 단가가 높은 메뉴 군두를 하다 보니까 매출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더라. 그게 좀 또 장점 아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지금 이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저희 매장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인데요. 항상 하루에도 10번 이상은 들여다보고 마케팅이 어떻게 나한테 유입이 됐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항상 체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케팅 공부도 사실은 엄청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에서 살아남으려면 쉽지 않네요. 수많은 SNS에 내 매장이 없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지나다니는 곳이 아니라면 결론은 많은 고객들은 어찌됐든 전화기를 통해서 모든 거를 이제 검색을 할 텐데 거기에 내 업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 없는 가게다. 가장 많이 마케팅 신경 쓰시는 게 어떤 거예요? 일단은 다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현지인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당근 시에서 허가받아서 하는 현수막 마케팅도 하고 있고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네이버 플레이스 마케팅, 인스타 마케팅, 그 다음에 쇼츠, 릴스 안 하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 정도도 해도 누가 더 많이 하냐 덜 하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마케팅의 중요성은 무조건 100%긴 하나 결론은 음식에 대한 본질입니다.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 고객한테 관심을 가질 만한 비주얼을 갖지 않으면 마케팅이 또 소용이 없어져요. 그래서 본질을 무조건 갖추고 나서 마케팅을 해야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지, 본질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그냥 무용지물이다. 주문은 메뉴이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장님, 네.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직원 구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진짜 직원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특히 또 경주는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가 않아서 진짜 한국 친구들을 구하는 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인데, 외국인 친구들을 좀 소개받아서 일을 하고, 외국인 친구들이 엄청 잘해요. 성실하고.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짬짬이 이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그만두게 된다 그러면은 자기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좀 이렇게 채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항상 뭐 어디든 구이는 힘든 것 같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 친구들 말고 또 도움받는 게 하나 있어요.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3의 직원이죠. 뭐 말도 없고 투정도 안 부리지만 항상 저한테 도움이 되고, 인건비 절감은 뭐 기본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운영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의 가장 큰 장점은 인건비 절감도 있지만 홀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노동 강도를 현저하게 좀 줄여준다. 이해가 없으면은 기본 한 3-4번을 가야 될 거를 한 번으로 정리가 되니까 나름 넓은 이 매장에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할 시간에 다른 테이블에 서비스를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지금 중요한 역할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메뉴잇은 네네. 처음에 어떻게 쓰시게 되신 거예요? 뭐 당연히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면은 식당을 갔을 경우에 굳이 뭐 손님을 부르고 안 하고 해도 내가 여기서 간편하게 스마트하게 그냥 주문하면은 오니까 제가 실 손님으로서 경험을 해봐도 너무 편리하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안 쓴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얘는 그냥 당연히 장착이 되는 거다. 우리 예를 들어 인테리어 비용이 뭐 쭉쭉쭉 있잖아요. 거기 플러스 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무조건 쓰는 게 좋죠. 선생님, 확실히 이게 시그니처라 그런지 제일 잘 나가네요. 10명 중에 8명 제 시그니처 메뉴 먹습니다. 아유, 좀 쉬려고. 여기서 뭐 하시면서 쉬세요? 이제 오늘 점심 장사 잘 했나, 고객은 잘 만족하고 또 맛있게 드시고 갔나, 뭐 그런 생각. 그리고 뭐 저도 또 한숨 쉬어야죠. 도심에 있을 때는 나가서 쉴 데가 잘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멀리 또 산도 바로 앞에 있고 뭐 거의 흔도 살짝 흐르고, 그게 쉬는 거죠 뭐. 창업하신 건 만족하세요? 힘들어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은 힘들고, 물론 보람도 있지만 힘든데, 그래도 제가 계획했던 대로 뭔가 조금 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또 성취감이라든가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만해요. 네, 그러면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네네. 예비 창업자분들께 좀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저도 아직 발전되는 단계라 감히 제가 무슨 뭐 조언을 하는 입장은 아닌데요. 그래도 먼저 좀 했다는 창업자로서 말씀드리면, 트렌드에 너무 민감한 업종을 선택을 하거나 그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좋아하는 업종을 직접 가서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런 얘기는 항상 있는데 그거는 정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이 경험을 해보고 나서 식당이 나한테 맞다 안 맞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홀을 경험해봤으면 주방도 경험해봐야 되고요. 주방을 경험해봤으면 홀도 경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포지션이 어디가 맞는지, 홀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주방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지 않고 내가 무작정 그냥 얕은 지식으로 창업을 한다면 100점100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식당에 진짜 취업을 해서 경험을 해보면 아마 식당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아마 들 수도 있어요.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미리 월급을 받아가면서 경험해보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1년치 내가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폭풍을 만나도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유 자금이 있어야 내가 마케팅비에도 조금 더 소요할 수도 있고 인건비에도 좀 더 투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 없이는 항상 쪼달려요. 쪼달리면은 당연히 서비스도 안 나올 것이고 음식량도 아마 줄여야 될 것이고 모든 게 이제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험해 보시고 여유 자금 갖고 정말 신중하게 창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인터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우리 동네 CEO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